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90년대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요, 90년대 인터넷이 등장을 했을 땐 지식과 정보 쪽에 어떤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식의 인터넷, 정보의 인터넷. 지식과 정보의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뭐 정보와 지식의 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고 이때 막 최초의 태동기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어떤 고객 관리라고 하면은 상대한테서 명함을 받아요. 명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으면서 뭐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명함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때마다 절기마다 뭐 전화를 돌리고 선물을 하고 편지를 붙이고 하는 이런 부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200명, 300명 수첩을 보여주고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한다. 뭐 관리하고 일일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러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방문을 하면 그들을 일일이 관리하는 개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는 그들을 관리할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 강의실에서 수십 명, 수백 명 놓고 강의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신경 쓰는 영역은 인터넷 강의죠. 왜냐하면 이것은 수천, 수만 명이 시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이 정보 전달의 방법과 정보, 지식의 유통 채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아는 구조로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소비되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시를 바로 찾을 수 있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방송국, 권력관계가 개인 유튜버나 스트리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미디어 소비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플랫폼, 뭐 압도적으로 유튜브죠. 기존의 방송국들이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을 하고 자신들의 콘텐츠를 올려서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을 얻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권력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대중들한테 태동을 할 때 90년대 정보의 인터넷, 지식의 바다의 인터넷, 이런 때는 이게 정보와 지식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는데 점점 정보와 지식도 유통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구조와 채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 유명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을 하죠. 여러분, 이거 예산일이 아니에요.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시대의 유익을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저도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그래도 뭐 실시간을 통해서든 혹은 뭐 오프라인상에서 좀 만나서 관계를 맺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의 특성이나 구조를 감안했을 때 사역자가 가는 길을 뭐 기존 방식으로만 걸어갔으면 제가 과연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이만큼 빚을 봤을 수 있을까? 빚을 보는 게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유통되고 빨리 소비가 됩니다. 이 사람만 빨리 왕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정보도 빨리 유통되고 빨리 소비되고 막 빨라지는 거죠. 물론 이런 흐름 가운데서 뭐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들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무언가를 알리고 전하고 홍보하는데 3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3초면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일으키고 세우고 일구는데 3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3초면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까 못 나간다 하더라도 순간에 일어서는 것도 가능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순간에 망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 요구되는 것이 도덕성 혹은 뭐 세상 사람들 표현이죠. 우리에게는 뭐 정직이라든지 아니면 겸손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가리고 감추고 하는 거 가능했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것이 없어져서 오랫동안 일궈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순간에 망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덕목이 좀 더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어드렸던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지식이 폭발합니다. 지식이 팽창합니다. 또 지식이 지식을 낳습니다. 특히나 사람에 관련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데이터, 이 양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뭐 구글이 되었든 페이스북이 되었든 가끔 검색이든 뭐 SNS를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나에게 친구 추천을 했지? 내지는 내가 이거 사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이 제품을 추천했지? 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지겠어요? 바로 데이터 때문에 가능하죠.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그 사람의 소비 패턴, 그 사람의 흥미, 그 사람은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의 어떤 관계성, 교제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또 무언가를 권면해주고, 어떤 사람 친구 추천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것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은 이거 자체가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19년에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4조 7,500억에 샀어요. 4조 7,500억에 사갔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의 민족이 막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 먹고 하는 전문 앱을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회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막 전통적인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조 7,500에 사갔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아시아나 항공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됩니다. 헌데 왜 배달의 민족을 4조 7,500에 사갔을까요? 이 4차 산업 관련 회사들이 전통 굴뚝 기업을 넘어섰다라는 어떠한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독일 기업의 수뇌부가 여기에 축적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가치를 저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간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 거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데이터가 돈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시킵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오더하면은 배달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건 밝혀진 것들이죠. 데이터 센터 운영으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전문가들도 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실방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가 커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벤츠는 자동차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닌 금융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회사 중에 테슬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 자동차. 근데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가?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테슬라는 데이터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벌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창출한다. 여러분 여기에 누적되어 있는 축적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인공지능으로 무인으로 운전을 하면서 발생된 누적되어져 있는 그 데이터. 그래서 결국은 이 테슬라 같은 회사를 통해 가지고 뭐 무인 주행이 가능해지면서 무인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어마어마한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으로는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그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지식들이 데이터 센터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놀이터이죠.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지식의 인터넷, 정보의 인터넷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치의 인터넷. 정보와 지식을 전송을 하고 정보와 지식이 다 이게 노출이 되는 것처럼 이 가치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시킨다. 정보의 인터넷에서 가치의 인터넷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치를 전송시키고 세계 어디든 가치 전달을 빠르게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러한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에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만 빨리 왕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빨리 왕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돈이 빨리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빨리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산의 토큰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산의 토큰화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막 그게 있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래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 땅이나 건물은 이 부동산이라 그러죠. 말 그대로 돈이 속도 있게 움직이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아니부자의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속도 있게 움직이기 어려운 자산이에요. 덩어리가 크고 처분이 쉽지 않고 또 여러 절차들이 복잡하고 또 여러 절차들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0억짜리 건물이라 했을 때 저 20억짜리 가격을 토큰으로 쪼개서 100만원어치든 1000만원어치든 누구나 아무나 자유롭게 사고 팔고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가 토큰을 그 20억 중에서 내가 그 쪼개진 20억이니까 이건 쪼개겠죠. 잘잘잘잘 쪼개가지고 쪼갠 토큰이 존재한다. 그 토큰의 개수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만 개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100만 개의 토큰들 중에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월세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나뉘어져서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질 때 돈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될 때 거대 자본이 제약 없이 장벽 없이 쉽게 자산 시장을 오갈 수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글로벌 금융 세력이 개인을 털어먹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97년도 IMF, 2008년 서브프라임 같은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의 인터넷은 정보의 유통이 빨라지는 겁니다. 가치의 인터넷은요, 돈의 유동성이 속도도 규모도 국경을 쉽게 넘나든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예전에 비해 각종 금융 사기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 엘리트가 합법적으로 털어먹는 일들도, 그리고 불법적인 사기나
기상천외한 방편으로 뭐 돈을 털어먹는 일들, 피땀 흘려서 만든 개인의 자산을 그렇게 한 번에 털어먹는 일들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제가 이 암호화폐를 다뤄보고 어느 정도의 소액이지만 투자도 진행을 해보면서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날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붙고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날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암호화폐라는 거, 디지털 화폐라는 게 돈에 대한 인식도 또 미래도 형태도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이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돈의 이동 속도와 돈에 부여할 수 있는 온갖 제약들이 없어짐을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AI를 위한 돈이다. 인간을 위한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투자와 금융에 눈을 떠야 내가 피땀 흘려 형성시킨 자산을 일단 불리는 것은 둘째치고 지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돈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기준에서는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재산을 털어가거나 사기를 치거나 합법적으로 양털을 깎아버리는 사태들이 빈번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와 금융에 눈을 떠야 함이 맞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젠가부터 정보의 바다, 정보의 인터넷. 그러나 지금에서는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빨리 오가지만 지식도 더해지지만 돈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처분하기 어려운 자산도 그것이 토큰화가 되어지면서 이동도 빨라지고 거래도 빨라지고 우리가 97년도나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크나큰 글로벌한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중산층이 붕괴가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국경을 쉽게 넘어서고 제약을 쉽게 넘어서고 그리고 그러한 자산의 토큰들이 쉬지 않고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하는 일들. 어마어마한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들어갔다 나가고 국경을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의 강탈이 있겠는가. 많은 금융의 사건, 사고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분명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단 돈을 불리고 자산을 불리는 것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자산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리 이동하고 빨리 소비되고 또 쉽게 국경을 넘어서고 하는 이런 것들. 가치가 전송이 빨라지는 그러한 시대에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것들을 붙들어 가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낼 수 있는 영역 있고 능력 있고 영성 있고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